살벌하게 폭행을 당하는 베트남 신부 띠엔.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의 정체는 한국인 남편 철주였죠.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철주는 시신으로 발견되고 용의자로 지목된 띠엔은 모험 수색을 받으며 유치실에 수감됩니다. 매매혼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 드라마 스페셜 비밀 리뷰 시작합니다. 5년 전 베트남의 한 중매회사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 중에 철주는 띠엔을 택하고 선택받은 띠엔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뜯지 말란 경고가 무색하게 비닐을 마구 뜯는 철주. 아, 사이즈 하나야. 그냥 그만 뜯어. 대문을 열고 들어간 집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방치된 집안이 띠엔을 기다리고 있었죠. 야, 이거 금방 바꿔올 테니까 정말 기다려. 기다리라던 철주. 띠엔을 믿지 못한다는 듯 문을 잠궈버립니다. 걱정과 다르게 띠엔은 집안일에 충실했고 네. 시어머니의 수발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장을 보러 나온 띠엔. 하나 궁금한 거 하나다. 고향 음식을 보며 잠시 신이 난 그때 2개. 갑자기 체포되는 외국인이 발생했고 난리통의 여주는 모두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데 세댁은 그거 있지? 외국인 등록증. 그거 지갑에 꼭 넣고 다녀.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아주머니의 설명. 이에 집안 곳곳을 뒤져보는 띠엔. 하지만 외국인 등록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어느새 철주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띠엔의 눈에 들어오는 철주의 어깨. 한편 철주가 가져온 봉투에는 여주가 한가득이었고 덕분에 띠엔은 여주를 마음껏 먹게 됩니다. 철주가 잠에 들자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띠엔. Không thể nào em thấy nó. Tôi với Nhi thì ngủ nghề. Chắc tôi không thể nào làm được là. Cứ lo cho hoàn cảnh của anh ta thì chỉ có cô là nợ chồng chất lên thôi. Máu tìm hộ chiếu và thẻ cư trú người nước ngoài rồi rời khỏi nhà nó đi. 띠엔은 사실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위장 혼인을 계획했고 아직 띠엔을 믿지 못하는 철주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며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철저히 숨겨두었죠. Nếu thế cuối cùng tôi nhận con tiếp trượt chạy tới nhắn nhắn thì sao? Thôi cứ thế mà bỏ nhà đi. Có ít của cải nào thì mang đi. 깊은 고민에 빠진 채 겨우 귀가하는 띠엔. 철주는 띠엔을 보자마자 도망치는 걸 잡았다는 듯 강하게 구타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철주의 오해였죠. 신뢰가 생긴 철주, 띠엔을 구내식당에 취직시키는데요. 영케 허락했어 김씨? 뭐 감시도 하고. 불편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동료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 형틀 반장 마누라 있지, 필리핀 여자. 도망갔대. 적금 통장이랑 폐물 싹 챙겨갖고. 해외 신부의 도주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아 저는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8? 예. 띠엔 또라네. 띠엔의 또래 재민이 막내로 들어옵니다. 한편 한국어를 틈틈이 공부하는 띠엔. 오빠, 이거 잘했죠? 철주에게 애교를 부려보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하나만. 하지만 철주는 어떻게? 난폭하게 대할 뿐이었죠. 야밤에 애 뺨을 치더라고. 걔가 불쌍해. 마을 사람들 모두 철주의 폭력적인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띠엔의 착한 모습에 대해 증언했고 시어머니 똥 오줌 받아내면서도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해서 보내줬잖요.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책상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발견하는데 띠엔 씨 명의로 된 통장이 5개에 휴대폰이 11개, 신용카드가 석장. 이렇게 땡긴 돈이 억이 넘던데. 그 사람이랑 베트남 가서 살기로 했나 봐요? 경찰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정체는 아, 뻔하잖아 이런 사건. 요거. 띠엔의 동년배 재민이었고 왜 봐? 예? 철주는 계속 재민을 의식했죠. 그리고 어느덧 철주와 띠엔은 부모가 됩니다. 이따 집에 가서 봐요. Tôi sẽ sống với nơi này giống như bây giờ. Cái gì? 엄마가 된 띠엔은 한국 정착을 원했고 Món nợ của cô thì sao? Tôi chắc chắn sẽ ra tròn với một cái an toàn.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기로 결심하죠. 이를 지켜본 철주는 브로커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어딥니까?
원래부터 위장 결혼이었다고요. 와서 한 3개월 살다가 여권이랑 외국인증 다음에 들고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또 남편이 숨겼잖아. 아, 왜요? 도망갈까 봐. 근데 뭐 어디 끝까지 가는 비밀이 있나? 어? 그 남편이 왔었어요. 띠에는 영 모르는 눈치도만. 띠엔 몰래 사무실을 찾아간 철주. 저희가 띠에는 괴롭히려고 괴롭힌 게 아니라 받을 돈은 받은 거예요. 무슨 돈? 빚이요, 빚. 왜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당신도 걔 좋아서 고른 거 아니잖아. 그 와중에 철주의 속을 긁는 브로커. 하자 있는 애니까 안 도망갈 것 같으니까 고른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당신은 아니어도 걔는 그래요. 걔가 뭐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겠어? 띠엔의 비밀을 알게 된 철주. 하지만 철주는 안 내쫓고 그냥 살대? 심적 고통을 삼키며 띠엔의 비밀을 덮어주기로 합니다. 전혀 나무꾼 같아요. 아니, 나무꾼도 날개옷 숨겨서 못 가게 잡아뒀잖아요. 외국인 등록증이 날개옷이냐? 이건 현실이야. 필요에 의한 거래라고. 아, 사람들이 왜 이런 결혼을 매매혼이라고 부르겠니? 쭉 서 있는다고 한 방에 10명에서 20명가량? 그리고 밝혀지는 매매혼의 적나라한 현실. 신랑들은 즉석에서 신부를 고르고 반나절의 데이트 후에 결혼식까지 올려버리죠. 겉보기엔 철주와 띠엔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는데 이때 띠엔의 흉터를 발견한 철주. 철주는 급히 자리를 비우곤 띠엔을 위한 스카프를 사옵니다. 비록 매매혼 속에서 시작된 사이였지만 서로에게 반하고 또 진심이었던 두 사람.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현실은 냉혹할 뿐이었죠. 몇 년 뒤 재미는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었고 근데 그런 놈이 왜 여직 장가를 안 간다냐? 그에 비해 철주는 점차 노쇠해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야. 잘 챙겨야지. 우린 몸이 재산이야. 자네나 걱정해. 이 친구가 뭐 걱정이여. 띠행이 잘 나가는디. 한편 애엄마가 된 띠에는 육아와 내조 모든 능력에 뛰어났으며 태연아 여기도. 어느덧 한글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어 강사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재민과 띠엔의 접촉 또한 늘게 되었죠.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그리고 이건 뇌물. 이게 뭐예요? 한편 서점에 들린 철주. 한글 공부하는 책은 어디 있습니까? 애들용. 책을 들고 회사 근처를 지나는데 아니, 이런 말은 말이야. 함부로 잘못 전하면 아주 큰일 난다니까. 뭐야? 뭐가? 아니야. 이 태훈이 생일 선물 산 거야?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여. 그리고 동료들은 재민이 띠엔 또 만나는 거 봤대. 충격적인 목격담을 전해줍니다. 호텔로 들어가더라. 현실을 외면하려는 듯 술에 취해 잠든 철주. 띠에는 철주의 속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의 선물을 사다 준 모습이 대견할 뿐이었죠. 아직 연필도 못 잡는데 벌써 이런 걸. 다음날 빗소리에 깨어난 철주. 빈속에 소주부터 들이붓는데 한 번은 봐줘. 띠에는 젊은 여자잖아. 자는 50이 넘었는데 몸이 답답해서 그냥 불장난 한 번 한 걸 거야. 사고친 거라 생각하며 띠엔을 용서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들춰본 서랍 속엔 재민의 러브레터로 보이는 편지가 가득했고 배신감을 느낀 철주는 결국 띠엔을 폭행합니다. 며칠 뒤 재민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고 댄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게 됐어요. 제가 괜히 이 사람 있는 호텔로 와서 통역해달랬다가. 그게 누구 탓인가? 김 씨가 술김에 읽어보지도 않고 사고 친 거지? 서랍 속 러브레터는 재민이 신부에게 쓴 것이었고 띠엔이 통역을 위해 보관해 둔 것이었죠. 신부한테 잘 해줘요. 재민 씨 하나 보고 온 거잖아요. 어느덧 통역 전문가가 된 띠엔. 수상자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트윗 띠엔 씨. 축하해주는 동료들과 달리 기뻐하지 않는 철주. 아니 근데 정말 같이 안 하실래요? 저희는 자격증 상관없이 경력만큼만 대우할 건데. 수시로 동업을 제안하는 재민. 아저씨들은 실력 확실하시잖아요. 그럼 이 친구랑 해야지. 남자는 무조건 여자보다 100원이라도 더 벌어야 돼. 늙고 병들면 떠나. 고민에 빠진 채 집으로 향하는 철주. 국적 따고 공무원 대판 대박. 왜 붙어있어 늙은 놈이랑. 늙고 병들면 떠나. 말 그대로 늙고 병든 철주. 태훈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결심했다는 듯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3천만 원?
원이요? 여기 2천만 원은 또 뭐고? 전 신용카드 만든 적도 없고 핸드폰 왜 11개가 제 거예요? 있잖아요. 다 본인 외국인 등록증으로. 네? 1억의 빚더미 속 신용불량 위기에 놓인 띠엔. 드디어 철주가 찾아옵니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말. 자신이 이용당했다 생각한 띠엔. 이혼을 결심합니다. 베트남에 가자. 이유가 있는 듯 베트남에 가자는 철주. 내가 돈이라 네 거 다 찾아올 테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철주는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띠엔의 증언은 흠잡을 곳이 없었죠.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가 체포되는데 다름 아닌 재민이었습니다. 철주가 집을 나온 그날,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직 가능한가? 띠엔만큼 성공하기 위해 동업을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 계약서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띠엔이라는 분 통장으로 돈 들어가고 작업 반장도 하시고. 작업 반장 뭐? 사기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던 것이죠. 다행히 돈과 등록증을 찾는 데 성공한 철주. 뭔 놈의 결혼이 이렇게 복불복이야. 내가 고른 그녀는 3개월 만에 다 갖고 튀고. 철주와 달리 재민은 신부에게 사기를 당해버렸고 베트남에 갈 거다. 띠엔이랑 같이.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 철주의 화목해 보이는 모습에 재민은 결국 흉기로 철주를 찌르고 철주는 띠엔의 등록증을 꼭 쥔 채 숨을 거둡니다. 이거 챙겨가시면 되고요. 진범이 잡히자 경찰은 증거품을 돌려주고 띠엔은 증거품 속에 담긴 철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철주는 사실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오해와 갈등들, 또 마지막에 당한 사기까지 전부 글을 몰라서 생긴 일들이었죠. 신어봐. 이게 제일 편해. 철주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띠엔. 같이 살면서 그런 비밀을 몰랐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함께 철주를 회상하며 드라마는 종료됩니다. 매매혼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 둘은 서로에게 진심이었지만 각자의 비밀로 인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띠엔의 비밀을 알게 된 철주가 이를 용서하며 덕분에 띠엔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정작 자신의 비밀을 숨긴 철주는 오해 끝에 띠엔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서로에 혼자 서명을 하여 띠엔에게 막대한 빚을 물리고 나중엔 살해당하고 마는데요. 만약 철주가 그를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띠엔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드라마에선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현실에서도 부부간의 얘기를 터놓지 못해 오해가 쌓이거나 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가기 위해선 솔직함과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참고로 철주는 몇 가지 단어나 숫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리뷰하면서 8년 사이에 국제결혼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졌는데요. 신체 콤플렉스가 있는 가난하고 어린 해외 신부가 스카프랑 자국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저렇게 폭력적인 50대 남자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내용이 2015년 당시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런 연출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에 와선 어림도 없는 스토리라는 걸 감안했을 때 방영 당시인 2015년도와 현재 23년 대비 국제결혼과 가정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